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지구 환경과 신재생에너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사용의 변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양, 바람, 물 등이 가진 에너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빈칸 채우겠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과 함께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 연료를 우리가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생명체의 유해가 땅속에 묻힌 후에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에너지원이 되겠다. 자, 첫 번째는 석탄입니다, 여러분. 석탄은요, 식물이 썩은 거예요. 식물의 유해가 땅속에 퇴적되어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석유랑 천연가스는 재료가 같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이제 미생물이 바다나 호수에 퇴적되어서 오랜 시간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인데요. 뭐로 인한 기후변화, 화석연료 연소를 시키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그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고요.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한 곳에 몰려있다. 그리고 매장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이 될 에너지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석연료 고갈 시점입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간 소비량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소비량과 잔여 매장량을 비교했을 때 누적 소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죠? 잔여 매장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사용하다 보면 85년도에 이제 고갈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가 되겠다. 과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햇빛, 바다, 바람 등의 어때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때요?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신재생에너지가 나왔는데 얘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신에너지는 새롭다, 새로울 신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나 또는 재료가 들어간 것들, 수소,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물론 석탄은 우리가 기존에 쓰던 화석 연료이지만 이것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는 신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에너지에 속하게 됩니다. 자, 재생에너지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거,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등이 재생에너지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뭐예요?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요. 친환경적입니다. 그리고 고갈 연료가 없다라는 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 그리고 화력 발전보다 효율이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효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핵발전인데요. 무슨 원자핵? 우라늄 원자핵입니다. 우라늄 원자핵처럼 굉장히 질량수가 큰 원자핵들은 불안정합니다. 자, 여기다가 어때요? 중성자를 콩 해서 충돌을 시켜주면은 좀 더 안정한 방향으로 얘가 변화하기 위해서 크립톤, 바륨과 같은 이런 크기가 좀 작은 원자핵들로 분리가 됩니다. 자, 우라늄 원자핵이 이렇게 핵 분열을 할 때 우리가 수소 핵 융합할 때도 핵을 뭉칠 때도 질량 결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핵을 분열할 때도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질량 결손이 발생할 거고 그게 에너지로 빠져나오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 끓여서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 원자핵에 자, 잘 보세요. 느린 중성자를 충돌시켜 줘야 됩니다.
빠른 중성자는 자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돌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느린 중성자랑 충돌을 시켜서 이제 쪼개지게 되고요. 이때 빠른 중성자들이 나오게 돼요. 분열하면서 빠른 중성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빠른 애들은 충돌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속제를 이용해서 느린 중성자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들이 계속해서 다시 느려져서 충돌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연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우라늄 하나 분열될 때 중성자들이 나와. 그 중성자들의 속도를 줄여주면 걔네들이 또 다른 우라늄에 부딪혀. 그럼 또 중성자들이 나와.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이것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때는 제어봉을 이용해서 이 중성자들의 양을 조절해 줍니다. 흡수를 해서. 그러면 살짝 또 늦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고온고압의 수증기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마다 이 핵분열 화학 반응식 암기하라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크립톤 바륨의 중성자까지 해서 여러분들 암기 같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핵발전 장단점 정리할게요. 화력발전에 비해 연료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효율이 높아요. 효율이 높아서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다. 환경 문제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거의 배출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도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간 고갈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때 사용한 냉각수, 식히는데 사용한 물. 그러면 식혔기 때문에 이 냉각수의 온도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자, 그게 해수로 배출되면 해수 온도를 높입니다. 해수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물 속에 녹아있는,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들의 용해도가 줄어들면서 산소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해양 생물들의 호흡에 문제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고 그 다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태양광 발전이에요. 여러분 태양 열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태양광, 빛광자를 써서 빛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바로 전기로 전환시킵니다. 전지, 태양 전지가 필요하고요. 반도체를 이용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반도체로 만든 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의 빛을 그냥 바로 직접 전기 에너지로 가기 때문에 효율이 일단 높겠죠. 전환할 때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다른 부분으로 소모될 수가 있는데 얘는 직접 갈 수가 있다. 장점은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유지보수가 어때요? 간편해요. 근데 문제는 발전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비 오거나 밤에는 발전을 못해요. 그리고 설치 면적 굉장히 넓게 태양광 패널을 넓게 깔아줘야 되고 설치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사되는 빛들, 빛공해라고 하죠. 반사되는 빛이 인간화 축사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반도체 소자예요. 자,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물리학으로 넘어가면 광전 효과거든요. 이제 특정 에너지 이상, 진동수 이상, 이 특정 에너지 이상의 빛을 쏘았을 때 그 빛을 막고 전자가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어때요? 우리가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전력이라고 하죠. 전기적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태양광이 흡수되면 태양전지 내부에서 자유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와요. 이것도 물리학 내용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빛이라는 게 여러분 파동이면서 입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빛 알갱이라고 해서 광자라고 불러요. 이 빛 알갱이가 들어가서 자유전자 콩 치면 나오게 되는 원리인데 그 자유전자를 한쪽으로 몰아주면 기전력, 즉 전압, 다른 말로 하면 전위차,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전자기 유도나 발전기 사용 아니고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빛을 바로 직접적으로 전기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풍력이에요. 풍력 발전기를 이용해서 바람의 운동 에너지 또는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 써도 되고요. 이거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얘는 전자기유도 발전기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바람이 터빈 돌려서 전자기유도로 전기 생산했다 정도가 될 거고요. 설비가 비교적 어때요? 간편해요. 간편하고 설치 기간이 짧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봉사 갔을 때 이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마을에 갔을 때 풍력 발전기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 단가 저렴하겠죠? 뭐 재료가 드는 게 뭐 바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만 전기가 많이 되다 보니 발전량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소음 발생할 수 있고 새 여기 부딪히면 날개 충돌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설치 과정에서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이제 손상시킬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요 신재생에너지 살펴봤는데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